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북 관계에서 굵직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북한의 핵협상 책임자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18일 백악관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고요. 스웨덴에서는 미북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면담 다음 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시죠. We've made a lot of progress that has not been reported by the media, but we have made a lot of progress.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많은 진전을 이뤘다, 이런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이외에 다른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고 있다며 엄청난 진전을 이뤘지만 불행히도 보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알아봤는데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북한 문제에 관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진전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윤 기자가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관련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그동안 줄곧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자신이 이룬 성과를 전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언론 보도들을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고 공격을 하면서 자신이 이룬 성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또 최근에 새롭게 이뤄진 진전은 아닙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북한과 이룬 여러 가지 진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1년 넘게 중단하고 있는 사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한 사실, 그리고 또 한국전쟁 중에 전사한 미군 유해들을 55구를 송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 40여 년 동안 전임 대통령들이 전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취임한 지 불과 15개월 만에 이렇게 다 이뤘는데 그 페이크 뉴스, 가짜 언론을 전하는 언론들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그러나 사실은 그 내용들 자신도 알면서 예.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루어진 김영철 부위원장 면담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만남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미국과 북한이 지난 한 6, 7개월간 그 비핵화와 상조치, 제재 완화죠. 이걸 둘러싸고 그 상당한 갈등 또 교착 국면에 맞았는데요. 요번에 그 미북 고위급 회담, 또 김영철 부위원장의 그 백악관 방문, 또 스웨덴 실무회담을 통해서 다시 일종의 그 협상, 대화 국면이 시작됐다, 이런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북 관계에서 한 두세 가지 그 큰 움직임, 변화가 있었습니다. 북한 핵협상 책임자죠. 김영철 통전부장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친서를 전도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 약 90분간 면담을 했습니다. 또 김영철 부장은 그에 앞서서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과 1시간가량 이제 만났고요. 또 이와 별도로 그 스웨덴에서는 미국의 그 대북 그 실무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죠. 그 스티븐 비건 그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북한의 그 최선희 외무성부상을 그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만나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이번 면담, 접촉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요. 지금 들으신 대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그 들으신 대로 많은 진전이 있고 또 비핵화 외에도 많은 얘기를 했다. 또 이런 얘기도 했고요. 폼페오 국무장관 또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과 북한이 그동안 미국은 선비핵화
당신이 먼저 비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북한은 그 동시행동, 단계적 나도 하나 비핵화하면 당신도 하나 해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마 이것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바로 이제 교착금이 된 건데요. 지난 11월, 12월 일종의 그 미국 간의 물밑 접촉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제 상대방의 그 의중을 타중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지난 주말에 고위급 접촉 또 실무 접촉 이런 것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져서 양측이 다 2월 말에 그 정상회담을 열어서 이 정도면은 내가 원하는 비핵화, 당신이 원하는 제재 완화 이것을 하나의 그 해법으로 좀 묶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그 공감대 이런 인식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최 기자의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90분 동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면담을 했는데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예, 사실 90분이라고 하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이 90분 넘게 만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첫 번째 면담했을 때 예. 그러니까 지난해 6월 1일 날에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면담했었거든요. 예. 그때도 90분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만났는데요. 1시간 반. 트럼프 대통령은 2시간 가까이 만났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두 번째 만남인 만큼 사실 수인사 차원은 분명히 지났을 거고요. 예.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기 전에 언론들에서는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또 나머지 김 위원장의 비핵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조처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구두로 설명을 하는 한편 미국 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담판 형식의 예. 대화를 통해서 풀려고 할 것이다. 예.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어떤 정도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만남이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아마도 북한 측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죠. 상당히 비핵화 관련한 전향된 진전된 조치의 계획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언들었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이제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 상응 조치로서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지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답장도 받았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백악관을 방문해서 친서를 전달했고요.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친서를 써서 다시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평양에 가서 23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북한이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 그 집무실에 가서 그 자신의 그 방미 결과를 보고하는 거기 나오는데요. 예. 그 대목에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또 다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런 얘기 나오니까요. 틀림없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받고 다시 그 답장 친서를 이제 보낸 걸로 되고요. 친서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그 미국과 북한 간에 이제 전에도 뭐 비핵화 협상이 있었습니다만은 93년부터 해서 다 여러 번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다 실패하고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비핵화 협상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국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친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친서 내용이 어떤 것이 이제 내용이 담기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폼페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비핵화를 다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봐서 지난번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보낸 친서에서 자신의 그 비핵화 전에도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를 이루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마 그런 다짐을 또 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비핵화라고 양국 관계를 한번 개선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제재 완화를 이제 시사하는 그런 걸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친서가 사실은 그 미국 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아서 2차 정상회담 개최 장소가 발표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발표되지 않은 것일까요? 예, 사실 이 부분이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명철 부위원장을 면담한 직후에는 2차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발표할 것이라고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었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앞서서 그 양측이 지금 장소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표를 보면 이 정상회담의 장소는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만 안 했다는 것이었죠. 네. 그리고 날짜에 대해서는 2월 말께라고 했습니다. 네. 장소는 확정이 됐는데 날짜는 2월 말께다 이렇게 했으면 그럼 날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무회담을 좀 봐가면서 신축성 있게 약간의 그 여유를 갖고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한 게 아닌가 그런 관측들이 있고요. 장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베트남을 그 회담 장소로 꼽고 있고요. 그 도시와 관련해서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와 또 휴양 도시죠. 다낭을 두 도시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네. 베트남 정부 당국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북한이나 미국으로부터 예. 언지를 받은 것도 없고 또 현재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번 백악관 면담에는 김영철 부위원장과 함께 박철 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 또 김성해 통일전선부 실장,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런 요인들이 참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이것은 뭐 작지만 좀 그래도 그 주목해 볼 만한 그 대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난해에도 이제 백악관에 그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문을 해서 그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요번에 그는 그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영철 부위원장, 박철 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 김성애 그 통일전선부 실장,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 등이 갔다 이렇게 얘기인데요.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은 지난번에 1차 그 친서 전달할 때도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예. 통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김성애 실장은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 등장한 인물이 박철 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한 것은 이제 새로 변화된 분야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한국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일종의 그 김혁철 전 그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과거 그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북한 대표부에 있으면서 군축 업무를 담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실무 라인은 대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하고 최선희 부상이 맡아왔고 요번에도 이제 스웨덴에서 했는데요. 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그 스웨덴 그 최선희 부상이 좀 빠지고 김혁철 이 사람이 좀 등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추측성 보도가 있는데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또 하나 더 추정을 해본다면은 다 같은 뭐 북한 그 외교관들이긴 합니다만은 예. 하나는 그 김영철 부위원장은 그 통전부장, 통일전선부 부장에게 당조직 인물이고요. 예. 최선희 외무성부장은 외무성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도 좀 이게 좀 다른 이런 그 예. 소속이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 어떤 이런 그 업무 관장 이걸 둘러싸고 다소의 좀 변동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앞으로도 실무 접촉이 또 열리고 그럴 테니까 그 한 두 번, 세 번 다음에 좀 봐야 이게 확실하게 이 새로운 인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뉴스 포커스 첫 순서로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에 관련된 내용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실무회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 휴양시설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났는데요. 이번 만남이 처음이죠, 서로? 예, 그렇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임명된 것이 지난해 8월 23일이 아니었습니까? 예. 임명된 직후에 폼페오 장관은 자신과 그 김영철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 그리고 또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회담, 이것이 이제 머지않아 열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만날 것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제3국에서. 예. 그렇지만 그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사실 실무회담뿐만 아니라 고위급 회담도 북한이 계속해서 거부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네. 폼페오 장관이 네 번째로 평양을 방문했던 10월 초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동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때 또 최선희 부상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예. 그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8월 23일 그 면담이 임명이 된 이후에도 예. 4달 넘게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부상 말하자면 협상의 실무 상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스웨덴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은 결국은 큰 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분위기를 바꾸고 또 그럼으로써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 방문을 해서 고위급 회담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 만남 자체가 사실 미북 간에 다시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 상황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네.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두 사람이 2박 3일간 매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또 어떤 진전을 이뤘는지 좀 나온 소식이 있습니까?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네. 두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박 3일간 상당히 공식 또 비공식 접촉을 자주 하고 또 분위기도 좋았다, 이런 네. 그 언론 보도 있는데요. 두 사람 다 실무회담을 마쳤지만 나온 게 없습니다. 기자회견도 안 했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각각 평양과 워싱턴으로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추측을 해본다면 역시 두 사람 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일종의 주고받기, 이런 응수타진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이 이제 가장 관심을 보이는 거는 제재 완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핵화를 이러이러한 비핵화를 할 경우에 당신이 무슨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을 당연히 풀어주는 건 물론이고 가령 금강산 관광 해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면제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아마 최선희 부상은 미국 측에 타진했을 거고요. 또 비건 특별대표는 당연히 이제 북한 비핵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를 얘기를 했지만 네. 사찰 검증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사찰 검증, 또 풍계리도 사찰을 해야 된다, 이것이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싸고 상당히 두 대표가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북한과 미국이 협의 중인 비핵화 또 상응 조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나요? 예, 사실 언론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미국이나 북한 어느 쪽으로부터도 공식적인, 말하자면 자신들이 제공할 비핵화 조치 또는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네. 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거론된, 그리고 북한이 이미 공개했던 것들을 말하자면 틀로 삼아서 관측을 해보면 영변 핵시설 사찰은 미국이 이미 말하자면 상응 조치를 전제로 용의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던 겁니다. 네. 평양의 공동선언에도 이 영변 핵시설 사찰에 대한 제한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엔진 시험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찰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죠. 네.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 언명을 했었던 그런 조치들이고요. 또 주요하게 이제 예상되고 있는 조치로서는 언론들이 보기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부분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그런 비핵화 조치 하나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반출해서 폐기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인도주의 지원 그리고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종전선언이 거론되고 있다. 이 부분이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거가 없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계속해서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완화나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 언론들은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미국이 지금 그 제재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그래서 2차 정상회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북한 측의 비핵화 조치 그리고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합으로 미국 양측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또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상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부분은 사실 분명하게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 외교부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미국 접촉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도훈 그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이제 한국 그 정부에서 그 북한 핵 문제를 담당한 이제 고위관리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번에 물론 이제 스웨덴에서 미국 간의 이제 양자 접촉 실무 회담이 이루어졌긴 했지만 동시에 그 19일 날 시작되자마자 이도훈 그 본부장도 스웨덴을 날아가서 이 회담에 그 참여를 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로 봐서 이번 그 스웨덴 접촉은 이자 양자 회담이면서 동시에 한국, 미국, 북한이 참여한 일종의 그 3자 회담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예. 이것은 역시 그 북한 핵 문제에 그 지금 그 지난해부터 해법이 시작될 때부터 한국이 사실은 마크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간의 일종의 그 물밑 접촉 이것도 상당히 기여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일종의 그 이견이 생겨서 상당히 교착 국면이 할 때마다 새로운 방안을 내놓고 뭐 접촉을 주선하는 일종의 중매쟁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자도 같이 만났고 또 아마 양측 간에 양자 간에 하면서 한국이 중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정부도 외교관을 스웨덴에 파견했는데 최선희 부상을 만나지는 못했군요. 예, 사실 일본 정부가 최선희 부상을 만나기 위해서 스웨덴에 외교관을 파견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로부터 그 면담을 통해서 회담의 진척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한 예. 그런 일종의 그 말하자면 정보 수집 차원의 스웨덴 방문이었는데요. 네. 실제로 저 비건 특별대표는 만났습니다. 네. 일본은 사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간에 진행 중인 이런 회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그 일부 언론에서 미국이 일단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예. 폐기하는 쪽으로 우선 그 목표를 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으로 미루고 예. 또 일부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수그러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경우에는 사실 그 일본에 대한 위협
일반 탄도미사일을 예, 예. 통한 네. 여전히 남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 일본에 대한 위협이 소지가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 미국 측으로부터 계속해서 뭔가 좀 확신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네. 있고요. 또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납북자 문제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그 스웨덴의 고위급 외교관을 파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과의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2일 화상 연결로 진행된 세계 경제 포럼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The negotiations have been underway for some time now. There's lots of discussions that have taken place. When Kim Young-chol visited Washington,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고 비건 특별대표와 북한 측의 스웨덴 실무회담에서도 약간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 방미와 스웨덴에서 모두 진전이 있었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의 그 진전이 있었다. 예. 김영철 부위원장의 그 워싱턴 방문 때도 예. 있었고 실무회담 스웨덴 방문에 접촉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추정해 보면 아마 백악관 방문 때는 아마 그 미국 정상회담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진전이 있었던 것 같고 실무회담 스웨덴 회담에서는 아마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어떤 진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나 북한이나 지금 전부 다들 그 접촉이 있었고 분위기는 예. 좋다 여기까지는 얘기하지만 어떤 구체적으로 진전이 있었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상당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예.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은 더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미북 양측이 이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이는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예. 이 많은 단계가 남아있다고 한 것은 아직까지 비핵화를 완료하는 그런 단계로 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네, 네. 그리고 처음부터 오랜 시일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폼페이오 장관이 계속해서 해오고 그렇죠. 있고요. 네. 사실 미북 양측이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안 해도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고위급 회담에 응한 것 예.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상당한 진전을 강조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스웨덴에서 실무회담이 열린 것 이런 사실들만으로도 사실 이제 주고받기식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관측은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은 그동안 말하자면 주고받기식 협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계별 동시적 이런 비핵화 조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주장하면서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이유로 고위급 회담에도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협상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인 그런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예. 구체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용들을 놓고 주고받기가 지금 그 논의 진행 중인가 이 부분은 알려진 바가 특별히 없습니다. 네. 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한 미국의 보상이 제공될 것이라 그런 것은 뭐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은요. 그동안 미북 간의 이제 교착 상태, 이게 진전이 없었던 것은 미국이 선비핵화 입장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선비핵화란 다음에나 제재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 미국이 북한과 여러 차례 비핵화 협상을 해봤지만 그때마다 북한이 속이고 결국 핵 개발을 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런 주고받기 협상 자체가 납부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과거 행정부가 다 실패했던 거를 나보고 또 다시
저 하는 얘기냐 이런 뜻에서 이제 그 선비핵화를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요. 예. 지금 나온 그 일련의 발언을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몇 달간 물밑 접촉을 통해서 북한 측 입장에 상당히 그 좀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에 많은 문제, 제재 완화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주고받기가 가능하다 이런 언급이 계속 나오는 걸 봐서는 미국의 입장이 과거 고집했던 선비핵화 후상 조치보다는 상당히 북한 쪽으로 좀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는 미군 유해 송환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의 의제에 혹시 이 문제도 포함이 될까요? 예, 물론 그 주 의제는 비핵화가 될 겁니다. 네. 그렇지만 1차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는 그 새로운 관계 수립 예.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따라서 공동 성명의 네 번째 조항에 미군 유해 수습 송환 이런 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해외에서 미국을 위해서 싸우다 전사한 미군 유해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사실 이게 비핵화의 무슨 중요한 그런 의제는 아닐지라도 예. 분명히 두 정상이 만나면 북한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군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미 수습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군 유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즉각 그 송환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어떻게 했는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소식이 일단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죠. 북한이 침묵을 깨고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북한의 그 노동신문이나 그 방송 같은 경우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그 방미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그 조선중앙통신이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그 워싱턴을 갔다 온 김영철 부위원장의 그 방미 결과 보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그 보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 사진을 했는데요. 예. 그 사진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신이 그 신년사를 발표했던 자신의 집무실 그 소파에 앉아서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그 친서를 받아 듣고 상당히 활짝 웃고 있는 예. 그런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미국도 북한도 이번에 어쨌든 방미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면담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만남이었다 이런 평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예.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결과에 대해서 큰 만족을 표했고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한 친서에 대해서도 훌륭한 친서다라고 하면서 만족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주고받은 친서라든지 또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2월 말께로 예정된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그런 말하자면 전망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조선중앙 그 통신이 보도한 얘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북 결과를 보고받은 이제 그 내용을 전한 그 기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아마 친서 또 여러 가지 물밑 접촉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정도면은 아마 2차 정상회담을 해도 내가 원하는 이런 걸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 평양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연 전문가들은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번 부분도 좀 진단을 한번 해보죠. 예, 사실 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1차 정상회담이 상당히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문구로 비핵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이다. 예. 북한이 취할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은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의 신고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또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검증 이것을 넘어서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 북한에 말한 이 비핵화 관련 조치를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뭔가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결론적으로는 1차 정상회담은 이제 첫 번째였으니까 원론적인 합의를 했다면 네. 네. 이번에는 뭔가 구체적으로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합의를 이뤄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양측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국과 북한의 수뇌부가 2차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는 소식과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과의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